안녕하십니까. 부밍 스튜디오스 강민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음악 프로듀서 누에보 서울입니다. 네, 오늘 또 저희 새로운 토픽으로 한번 모여봤는데요. 최근에 막 뭔가 대단한 일이 있었다 이런 건 아니고 트렌드? 네, 버추얼 아이돌이라고 하는 어떤 트렌드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지 않을까. 제 요즘에 가장 큰 연구 주제입니다. 버추얼 아이돌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번에 이제 나비스가 이번에 새로운 뮤직비디오 들고 나왔잖아요. 컴백을 했죠. 이 버추얼 아이돌이 가져온 어떤 인문학적 고찰과 탐구 영역으로 가져와서 심도 있게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뮤직뱅크였나요? 그 음악 순위 프로그램에서 플레이브가 1등을 했었습니다. 몇 개월 전에. 네네네. 이게 완전 주류로 올라왔다는 거죠. 실제 정말 수많은 인간 아이돌들을 그 트레이닝의 수년을 거친 그런 아이돌들을 이기고 가상 아이돌들이 대세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많은 팬들의 힘을 모았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K-팝 팬들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K-팝 팬덤들이 가상의 아이돌을 이렇게 많이 좋아할 수 있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 K-팝 엔터테인먼트의 이 시스템 자체 중요한 매개제를 했다고 생각해요. 제작 방식이. 맞아요. 제작 방식이 아예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이름을 정하고 얘 캐릭터를 정의를 해놓고 이런 식으로 갈 거야. 그리고 너는 행동을 이렇게 해. 라든지 어떤 제작자의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굉장히 치밀하게 짜여진 어떤 콘텐츠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쁘게 말하면 인공적일 수 있지만 굉장히 타이트하고 완벽하고 한편으로는 비현실적인 캐릭터. 우리는 그런 아이돌들을 K-팝 아이돌들을 이미 소비하고 있었어요. 막 대단히 인간적인 걸 좋아했던 게 아니란 말이죠. K-팝 아이돌 팬덤들이 유사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버추얼 아이돌 좋아하기가 별로 이질감이 안 드는 거예요. 버추얼 아이돌로 넘어가는 과정이. 네네네. K-팝 아이돌들도 사실 뭐 실제 사람이긴 하지만 다른 세계의 어떤 존재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카리나는 신이야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런 식으로 완성된 어떤 미의 극치를 제한하는 형태의 콘텐츠라면 꼭 실사여야 하는가? 이 지점으로 왔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유기질일 필요가 없습니다. 유기질일 필요가 없어요. 사실 차은우 얼굴 보십시오. 그게 유기질이라고 보여집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 실제일 리 없어. 카리나 실제일 리 없다고 아직 저 보기 전까지 못 믿겠습니다. 오케이. 버추얼일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것처럼 아무튼 K-팝을 좋아하는 그 취향이 굉장히 버추얼 아이돌을 좋아하기에 굉장히 쉽다. 넘어가게. 결국은 버추얼이라는 게 그냥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무슨 게임 캐릭터 같은 건데 어떻게 좋아하지라고 하지만 그렇습니다. K-팝 문화 안에서 봤을 때는 생각보다 이 위화감이나 거부감이 낮아요. 크지 않았을 수 있다. 그리고 버추얼 아이돌이 굉장히 좋은 점이 많아요. 첫 번째로 다들 아시겠지만 노화가 되지 않죠. 더 어려질 수도 있어요. 내년에 2살 어려서 데뷔할 수도 있어요. 그 나비스가. 그렇죠. 그럴 수 있겠네요. 키도 줄였다 키웠다 할 수 있죠.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제한이 없을 수 있다는 점이 매력 포인트고, 그리고 어쩌면 이제 아이돌도 한 명의 사업체이기도 해요. 사실 한 인간이 그 아이돌 한 사람이 비즈니스적인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거든요. 뭐 늙는 것도 늙는 거지만 재계약 문제들도 늘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문제들 때문에 크게 뭐 변하거나 멈추거나 할 리스크가 적다는 것. 근데 또 AI가 말 안 들을 수도 있잖아요. AI요? 프롬프트 잘 써서 전원을 코드 뽑으면 됩니다.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가장 큰 장점으로는 이 모든 것들을 노화 문제라든가 이런 개인적인 인간적인 리스크를 넘는 것이 이야기를 구축해 나가는데 굉장히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콘텐츠의 가장 중요한 지점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어차피 가상이니까 허구의 이야기들을 설정을 하고 하는 것들이 그렇습니다. 문턱이 낮을 뿐더러 심지어는 더 좋은 점도 있다. 여기서 버추얼 아이돌이 좋은 점을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앞으로 K-팝 산업의 미래가 버추얼 아이돌 산업이 주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 K-팝 산업에 가지고 있는 미가 버추얼 아이돌에 더 가깝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비현실적인 아름다움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즐기고 있는 사랑하는 아이돌들이
마지막 세대 인간. 아, 그럴 수도 있다. 예를 일단은 들면 비약을 해볼 수 지금 있죠. 예, 한 4세대 아이돌이라고 보나요? 지금 케이팝을 네. 한 5세대까지만 하고 그렇죠. 6세대부터는 이제 다 버추얼 중심에 중심의 아이돌들이 되고 어떤 지금 현재 이제 휴먼 아이돌 분들께서는 그들만의 길을 따로 찾아야 되는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건데 산업 측면에서도 그게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제작하는 입장에서도 한 인간을 케어한다는 게 굉장히 뭐 아시겠지만 엔터테인먼트에서 그 멤버들 관리하고 소통하고 이런 것들이 어렵잖아요. 분쟁도 많이 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겠죠. 그리고 플레이브나 네. 이세돌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인간이 움직이고 노래를 불러서 모션 캡처를 하는 네. 방식이잖아요. 이제는 아예 AI가 한 명의 실이나 네. 어떤 로봇 인공지능 캐릭터를 인성이나 특색들을 넣어서 입력하고 실제 AI의 하나의 존재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야기하고 일종의 자율성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애기들이 나는 나중에 커서 원영 언니처럼 되고 싶어 뭐 이런 네네. 게 있는데 네네. 너무 가상이면 그런 게 깨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다른 네. 생각도 애기들 또 핫쇼핑 좋아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루미처럼 되고 싶어하는 것도 있으니까 네네.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도 들긴 하네요. 그 저희 조카가 3살 때 네. 뭐 되고 싶어? 그러면 나는 토끼가 되고 싶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원영이 언니처럼 되고 싶지만 그것 또한 토끼가 되고 수 있는 가능성과 크게 다르지 다르지 않을 수 있어요.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네네. 이 리얼 아이돌들은 네네. 사라지게 될까요? 아마 한편으로서 내추럴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인간 아이돌이라는 한 장르로 남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리얼 아이돌이 얼마나 시장이 축소될지까지는 모르겠으나 네. 그러나 그에 준할 정도로 버추얼 아이돌 시장이 성장할 것이다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굉장히 아이돌 시장이 최적화되어 있고 잘 어울리고 기본적으로 버추얼이라는 말이 되게 어색할 수도 있는데 별로 막상 보면 이질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테크놀로지가 발전하면 할수록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더 이상 그리고 그 버추얼 아이돌의 매력은 인간이랑 비슷해지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만의 그 가공적인 아름다움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두 개 다 가능한 거죠. 기술이 발달할수록 인간보다 잘해질 수도 있고 더 비슷해지면서도. 근데 가공의 미까지 가지고 있으니 이 버추얼 아이돌을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런 주장을 알겠습니다. 혼자 방구석에서 연구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버추얼 전도사님이시고요. 근데 네. 그렇다면 가장 사랑하는 버추얼 아이돌은 누군가요? 일단 저는 나비스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나비스가 외모가 제 취향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냥 그런 건 아니고 네네. 이 광야의 이야기를 끌어갈 수 있는 가장 큰 잠재력을 가진 캐릭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점에서 좀 나비스를 굉장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초반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특별히 K-팝 아이돌 산업의 어떤 특징에서 나타나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네. 버추얼 아이돌이라는 게 뭐 일본에서 뭐 시작을 했니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결국은 K-팝 산업과 맞물리면서 나타나는 현상들도 있는 것 같고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이제 이런 나비스 같이 완전히 AI를 활용하는 버추얼 같은 경우에는 꼭 K-팝 산업의 테두리뿐만 아니라 내러티브나 서사 중심이라고 한다면 소설 속의 누군가도 그 캐릭터를 만드는 거죠. 그 소설 속의 인격을 다 갖고 있어. 그렇지 않을까 완전 생각이 가능하죠. 드네요. 그래서 이 원작 소설을 벗어난 어떤 이야기들까지도 펼쳐질 수 있게 스피노프가 시작되는 거죠. 뭐 2차 창작의 영역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네. 버추얼이 K-팝 산업의 미래다. 미래다. 네. 대세가 될 것이다. 이미 도래했다. 기다릴 뿐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쯤으로 보십니까 혹시? 5년 보겠습니다. 5년? 5년의 장악. 5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와, 5년 뒤에 뮤직뱅크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랭킹 1, 2, 3위가 다 버추얼 아이돌일 것이다. 1, 2, 3위가 그러니까 후보가 네. 1등을 경쟁하는 후보가 다 버추얼 아이돌인.
맞습니다. 상황이 올 것이다. 알겠습니다. 버추얼 아이돌 이야기 좀 나눠봤고요. 뭐 너무 여러 가지 시각이나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실제로 5년 뒤에 네네. 음악 방송에서 1, 2위를 과연 다투게 될지 저희가 이 영상을 박제해 놓고 한번 이후를 네.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하나의 주장일 뿐이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많이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저희는 또 새로운 문화예술 이야기로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